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1년이 됐습니다. 13 내란이 네, 발생한 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12.3 내란을 진압한 날로 바꾸는 게 더 네, 그렇죠.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네, 진압이 시작이죠. 네,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그럼요. 승리와 희망의 그렇죠. 관점이죠. 기술이야. 네. 내란 발생일이 아니라 내란 진압일로 진압일.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내란의 아무튼 뿌리를 그렇죠. 캐서 밟은 세권에 가고 있습니다. 1년을 맞는 소회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은? 네, 뭐 그 소회를 이렇게 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 어두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정말 감지 덕지 않은 이렇게 일상의 평온과 이런 자유를 되찾은 그런 또 희망과 그런 연대의 힘을 느끼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공교롭게도 오늘 추경호 그건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기각돼서 아주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이춘재 위원님 어떠세요? 예. 소회가?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 법조계의 이른바 권위자 또는 그 전문가라고 불리는 법률가들 옥석이 가려진 시기였다. 야, 1년이. 예, 1년이 기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음. 평소에 우리 법조 기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법학자들이 많았어요. 헌법학 교과서 많이 쓰신 분들. 예. 이분 중에 이제 그야말로 옥석이 가려진 거죠. 아. 예. 아니, 둘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네. 예, 온갖 그 자기가 썼던 헌법 교과서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애써 주장한 분들이 계시죠. 그걸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12 5.18 판례가 있긴 하지만 예. 그 판례에 따르면 당연히 이거는 내란이고 국헌 물론 목적의 폭동이 맞긴 하지만 그 당시 그것처럼 이제 그 유혈 사태가 대규모로 없었으니 봐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걸 마치 무슨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처럼 막 현란하게 써서 이제 칼럼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솔직한 그 칼럼이 그거였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쓰신 뭐 국민이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런 칼럼을 그 탄핵 선고 바로 직전에 한국일보에 쓴 그 칼럼이 아주 법조 기자들한테는 아주 크게 회자됐던 그런 칼럼인데 그게 그거예요. 봐달라. 용서하고 봐달라.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이 아니 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냐. 피를 흘렸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아니 그렇게 역사를 따지면 역사에서 보면 역사에서 무혈 입성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혈 입성 피가 안 끓었다고 이게 반정이 아니고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친위 쿠데타의 성격상 그죠? 그러니까요. 약간 아주 강한 무장력과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이렇게 유혈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구분해야 되죠. 근데 그 본질은 훨씬 더 그 교묘하고 치밀한 것이죠. 그렇죠. 네.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 오로지 그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부인을 지키기 위한. 그건 반민주적이죠. 왜냐하면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개인의 그 장기 독재를 위해서 국회와 선관위의 그 권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은 뭐 거의 점점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중에 좀 눈에 딱 들어왔던 말은 면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통하여 나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 면밀이라는 말은 이 판사들이 잘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되게 검찰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기소 결정문이나 무슨 징계 사건에서 비위가 인정 안 될 때 면밀히 검토한 결과 뭐 이렇게 쓰거든요. 마치 자기 어떤 부당한 결정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실제로는 면밀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 면밀이라는 단어가 이게 검사의 언어, 검찰의 언어가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그래요? 어느덧 일단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됐나? 듣고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지금 영장 전담들의 영장 기각하는 패턴 그대로 봤을 때 거기에 딱 입각한 그런 판단이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범죄 혐의가
이제 수사 결과를 딱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면 소명이 안 되면 뭐 당연히 기각을 하는 거고 근데 소명이 된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싶으면 항상 되는 게 이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에도 혐의와 법리의 네, 다툼의 법리의 여지가 다툼의 있다. 여지가 이렇게 있다. 돼 네, 있다. 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건 사실 상대방이 부인하면은 그게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그렇죠. 단순한 논리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옛날에는 뭐 소명이 안 돼서 기각한다 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를 상투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박성재 네, 네. 장관 영장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었고 뭐 무슨 불법성 인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네, 표현들을 위법성 쓰는데 인식.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지금 뭔가 일종의 지금 법원에 이 12.3 비상계엄 이 불법계엄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패턴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아니 누가 영장 재판을 하도록 그 판사한테 누가 맡겼습니까? 국민이 맡긴 거 아닙니까? 국민의 60 내지 70%가 이 부분에서 명백한 내른이고 민주주의를 침탈한 행위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 법리 다툼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언뜻 형법에 나오는 그런 법리가 떠오르는 게 공범인가? 공모인가?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폭동행위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내란죄의 범죄의 실행행위는 그 윤석열이 4시 30분에 계엄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1시 2분의 의결이 이런데도 한 3시간 반 동안 합참 지휘통제실 가서 뭐 내란을 다시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만지작거렸다는 거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4시 반까지 계속 범죄가 계속 내란 범죄가 진행 중인 상태 속에서 계엄 해제 국회에서 의결 전에 이런 추경호의 이런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법리가 있을까?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사전 공모가 그래 없었다고 100보 만보를 양보한다 치더라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누군가 살해 현장에 지나가는 친구가 나타나면 너도 같이 합세하자라고 사전에 이 범행 살인 계획을 모의하고 계획을 삼았지만 범행 현장에 나타나서 즉석에서 같이 그 살인 현장에 합세하고 동참하는 거 실행 이것도 역시 공범이거든요. 그런 걸 승계적 공동정범. 예, 승계적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 아무리 뭐 만불 양보해도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해서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한덕수 뭐 정무수석 등의 전화 통화도 사전에 있었고 그렇죠. 윤석열의 통화도 있었고 무슨 법리의 다툼이 있을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그렇죠. 승계적 공동정범. 그리고 순차적 공모라는 것도 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네. 그런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이제 그 영장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 항상 저기 했던 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부인하면 사실 증거인멸인 우려가 있는 거로 봐왔었고 그동안. 과거에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리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정에 가서 다투는 그런 단계이지 영장 단계에서는 사실 그런 걸 잘 안 봤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유독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그 내란이나 이 특검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영장을 심사하는 기준이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영장 없거든요. 전담 판사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판단 기준 자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거인멸 염려로 뭐 보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요. 썼는데 어렵다는 말도 저한테는 좀 낯설고 생경했습니다. 그냥 소명부족이죠.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음 이러지 보기 어렵다 이런 말들은 정직하지 않은 언어죠. 알겠습니다. 그냥 봐주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지점에서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평소 갖고 있던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문은 몇 줄 안 되잖아요. 네. 결정문을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왜 1박 2일이 걸려요, 그렇게? 네? 1박 그러면 2일이요? 예를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느라고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부분을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보면서 지금 사실이 맞느냐 아닌 사실 판단을 면밀히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장 심사 과정에서.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일단은 그 기록의 분량 자체가 다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증거 서류들이 있고요. 증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관련자의 뭐 핵심적인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참고인 진술 조사라든가 중요한 무슨 통화 내 물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PPT 자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손으로 안 건드리면 좀 불안해서 다 보긴 합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게 이제 어떤 진짜로 말 그대로 면밀히 수사 기록을 검토하라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 시간 끌기의 측면은 없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약간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예. 좀 많이들 법조기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보시는데 하죠. 뭐 그런 판사들이 다수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있다?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 언론에는 좀 늦게 예. 이미 자기 본인 뭔가 권해하는 모습, 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그렇게 해서 위해서. 이제 그 영장계라고 하나요? 담당 직원한테는 좀 늦게 내려보내라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는 것도 옛날에 있었는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네. 저는 비교적 심증은 좀 귀납적으로 막 기록을 다 보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의 어떤 심증을 갖고 그걸 좀 아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거 궁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밤을 새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맨날 그때마다 밤새나 보다. 고심 끝에 체력이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2시, 3시 넘으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각성된 상태에도 좀 벗어나죠. 아무리 집중해도. 그러니까요. 네.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 여쭤봐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네. 추경호 이제 관련해서는 그 내란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 때처럼 재판이 시작되면 이 공개될 그 CCTV 영상이나 이런 게 확보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국회 특검에 의해서. 네, 특검에 의해서 그래서 재판이 막상 시작되면 한덕수 총리 재판 때처럼 깜짝 놀랄 만한 증거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무죄나 이런 거 무죄를 쓰긴 상당히 어려울 정도의 증거들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덕수 총리가 재판 시작되자마자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국무위원들의 용산 CCTV 영상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실 국무회의 그 영상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에서의 추경호 의원의 여러 가지 그 동선, 뭐 행태 이런 것들이 담긴 아마 CCTV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마 영장 그 심사 때는 시간상 그게 공개가 안 됐던 모양인데 재판이 시작되면 그 내용을 보면 또 분위기 달라질 거다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 뭐 하나 더 하면 이제 법관의 독립의 원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어느 법원장 이 사무분담을 하는 그 법원장은 영장 전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장 아주 어느 뭐 특정 대법원장에는 실제 영장 전담 중앙 형사 합의부장을 누구와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뭐 행정처 출신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아주 특정 재판부가 어느 판사이면 어느 영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선 법관들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 현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란 재판부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되는 그런 정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공소 유지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이 범죄 혐의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증거로서 보충이 되고 보강되고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공소 제기를 한 것이고요. 기본적인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의 비서실장 아주 완전 측근이죠. 모든 돈의 흐름도 아는 그 사람과 같이 공모를 해서 뭐 김한정 씨인가요? 네네네.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점은 예전에 그 창원지검에서 왜 검사가 왜 이거를 이렇게 기소를 못했나? 그 얘기하니까 정유미 창원지검장이죠. 네. 어디 뉴스를 탔대? 뭐 글을 올렸다고? 네.
네. 요즘 뭐 하여튼간 아무튼 말들이 사람의 많죠. 세계관들이 자체적인 판결도 그렇고 자체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모순적인 언어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오세훈 기소 요 대목은 지금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뭐 그 특검 내부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민정기 특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민중기 특검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사가 여기 끝나가니까 네.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많이 파견됐는데 검사들이 또 집단행동 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네. 뭐 검찰개혁 반발해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분위기가 이 수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증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저 김건희 특검 내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런 수사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은 그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 사건이. 이거는 기소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 이건 뭐 저희도 계속 추적을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 기소 발표 내용을 보면서 주목을 했던 게 명태균 씨는 이제 계속 1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특검의 기소 내용을 보면 10차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10번에 대해서는 물증을 잡았구나. 네. 특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차례라고 하는 어떤 횟수를 특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네, 저도 뭐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여론조사 자체는 13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대납이 아니고 뭐 요거는 뭐 무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그럴 수도 있어서 있겠네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소 사실로 특정한 건 10개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뭐 특검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새롭게 그 충원된 그 박노수하고 김경호 예. 그 변호사들의 역할들이 그 민중기 특검의 어떤 이 법리적인 검토는 굉장히 충실하고 다 네. 판사 출신들이어서 그렇죠. 법리 검토와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어서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먼 훗날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10차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나왔던 게 그 오세훈 시장이 휴대전화에서 6개의 파일이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여론조사. 네. 네.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로 받아본 여론조사 파일로 남아있는 게 6개라고 했는데 기소 내용에서는 10차례라고 나온다는 거. 그러면 4번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특검이 입증을 했느냐. 그러면 그건 휴대폰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됐다고 봤는데 그게 뭘까. 네.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어떤 대단히 신빙성이 있고 중요한 어떤 키맨의 진술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네네. 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기 특검은 이제 특히 뭐 기존에 이렇게 수사 상황들을 이제 좀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행된 측면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특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과정 여기에 그 사업가 김한정 씨 그렇죠,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그 돈 흐름 요 증거가 확실히 잡은 모양이에요. 그 나온 얘기는 제일 그런 중요한 게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거죠. 그거거든요. 네, 뭐 자백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확실하기 네.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뭔가 제가 볼 때는 공개 안 된 증거나 이게 상당히 있다. 축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야 네네.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수사 자체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그 관련자들이 좀 진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네. 포기 비슷하게 진술에 뭐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들이 동기부여들이 내심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 수사 실무 종사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소하니까 오세훈 시장은 뭐 민주당 하명 특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근데 그 전에 본인이 지금 특검 가서 대질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그 약간 정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갈라치는 뭐 특히 뭐 20대 남성 관련이라든가 네. SNS에 이런 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구구 세력과 심지어는 결탁해 가면서까지 프레임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의 그 도구로서 이용하는 행위들은 뭐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건 좀
따르게 그 좀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내란 특검의 마지막 영장 청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박성재 전 장관 건 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뭐 주고받은 그 저기 메시지라든지 뭐 이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아서 전달을 했다든 이런 의혹, 이른바 이게 청탁에 해당이 된다는 지금 법적 해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안 친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건 김건희 특검이 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좀 갈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의 그 수사 대상이죠. 14, 15가 이제 그 수사 그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그죠 수사 그러면 방해나 그건 김건희 특검 좀 특검에서 해야 넘어갔다고 되고. 보면 된다. 그래서 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받아온 거고 김건희 특검이.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 좀 남은 거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커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때 이제 출장 조사라는 걸 했잖아요. 그 부분이 그걸 제대로 수사라고 그러니까 소환 조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걸 거슬러 가면서 이제 출장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무혐의 처리한 거고 이 부분이 아마 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영장에도 이제 그런 혐의가 있다는 거죠. 예. 압수수색 저기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팀은 사실 수사팀 논리대로 그동안 쭉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조사해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가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거기 이제 뭐 조상원 차장이나 이제 최재혁 부장, 최지훈 부장인가요? 그다음에 서울중앙 이창수 네네. 그야말로 찐 뭐 친윤 검사 중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또 윤석열 신윤석열파 해가지고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 사람 주도로 이 수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남은 최대 중요한 그 수사가 이제 그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사실 좀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종합 특검을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또 그 대목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풀어나갈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로 기소 더 나가서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그 김건희 피고인 자체가 이제 뭐 경제 공동체든 아니면 실질적인 범죄로서 공모 공동 정범이든 간에 그 기본적으로 그 범죄 행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요. 일단 내란 이제 그만 뭐 수사 재판하고 뭐 에이. 민승에 집중하자는 그런 일각의 에이, 말들은 뭐 말이 크게 그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거하고 민생의 어떤 회복 그리고 평화 구축 여러 가지 번영과는 서로 분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란 세력의 뿌리들이 워낙 깊어서 이제는 한번 완전하게 밝히고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예, 거죠. 시기들이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춘재 의원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요 얘기 좀 점검하고 좀 넘어가죠.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좀 미진한 다 이제 풀지 못한 그 수사 과제는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서 거기서 네. 이제 더 추가 수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수본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차 종합특검을 해서 거기서 수사하자 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를 하세요? 이 원래 발언? 특검이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일종의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수사를 그 공정하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정치적 해결로 특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요 대목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여주의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만약에 종합특검을 만들게 되면 또 여야 간의 정쟁 또 거리가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또 특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립성 문제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연장. 수사 기간을 연장하자. 왜냐하면 지금 수사한 팀도 그대로 있고 네. 아마 이게 이제 남은 게 사실 또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근 들어간 아까 말씀하신 그 특검보들, 그 판사 출신 특검보들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그 검사 중에 상당 부분이 복귀를 하고 변호사들 중에서 그 상당 부분
충원을 돼가지고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해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다면. 왜냐하면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특검의 어떤 그 본질적인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또 구성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의혹 수사는 그렇게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에서 구명 로비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그런 것도 김건희 특검이 맞느냐 그러면 연장을 해서 이건 또 이제 그 디테일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은 뭐 그 특검을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겠죠. 현재 제가 뭐 보도 통해서는 1월 중순, 뭐 1월쯤에 뭐 종합특검 뭐 표현은 그런 식으로 새로 출범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국수본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영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공소제기 등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특검에서 파견 검사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권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책임이 그건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파견 검사로 해서 뭐 조은석 특검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 수사 대상 범죄와 사람이 빠지는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질적인 변화로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주요 실제로 수사 기관이 경찰 중심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좀 해서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경찰에 넘기면.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내란 특검에서 조태영 원장 구속했던 그 수사는 사실 경찰 중심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법리는 이제 검사의 협조를 받아서 법리 그런 검토를 했었고 그 경찰 수사과 인력이 한 40여 명 되는데 그 조태영 관련 수사를 아주 잘했답니다. 내란 특검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걸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사정을 좀 봐가면서. 예. 네, 국수본 등의 이제 전문성과 공정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뭐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경찰을 좀 무력화시키고 그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